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이란의 날개를 꺾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대형 무기가 아니라 너무 작아서 총알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으로 해냈죠. 수년 동안 러시아는 샤이드 드론에 크게 의존해왔고 값싼 드론대를 이용해 방어망을 압도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란이 같은 전략을 걸프 지역에 적용해 선박, 인프라, 주요 경제 생명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수준에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값싸고 빠르게 때로 몰려오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위협에 돈을 더 쓰는 대신 공식을 완전히 뒤집는 해답을 제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더 저렴하고 빠르며 드론을 잡기 위해 특별히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그 총알이 이란에게 걸프 지역에서 신뢰성과 수백만 달러를 잃게 한 과정을 밝힐 것입니다. 먼저 이란이 만든 문제부터 시작해 봅시다.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걸프 지역에서 악몽이 된 샤이드 드론은 최첨단 기술의 산물가 아닙니다. 곧 알겠지만 이 드론은 일부러 단순하게 제작됐습니다. 느리고 낮게 비행하는 배회형 탄약입니다. 이것을 폭약을 실은 작은 비행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값싼 것들이죠. 수천 대의 값싼 드론이 적을 향해 때로 보내지는 겁니다. 각 드론 가격은 약 2만, 5만 달러입니다. 드론을 충분히 많이 발사하면 방어자는 전투가 아니라 수학 문제를 풀게 됩니다. 스포일러지만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봤듯이 러시아군은 이란산 샤이드 드론을 거의 매일 밤 사용하며 이는 명확한 패턴이 되었습니다. 드론들이 어둠 속에서 파도처럼 몰려와 방어군이 몇 시간씩 경계를 늦추지 못하게 합니다. 대부분 격추돼도 몇 대만 침투해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항상 경계를 유지해야 하며 이는 방어 체계와 값비싼 미사일을 소모시키고 방어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줍니다. 이제 이 개념을 걸프 전역에 확대 적용해보세요. 목표 범위만 더 넓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석유시설, 해운로, 호르무즈 해협 등 좁은 요충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소수의 성공적인 타격만으로도 큰 피해와 세계 경제에 파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전략의 진정한 힘이 나타납니다. 이란은 완벽한 명중률이 아니라 충분한 드론이 통과하면 됩니다. 모든 성공적인 타격은 압박을 더하고 모든 요격은 방어자에게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의 진짜 비결로 이어집니다. 방어자가 이런 드론 중 하나를 막기 위해 고가의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이란은 이미 그 교환에서 이기고 있는 셈입니다. 누가 목표를 맞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은 비용을 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단순할 수 있지만 총알로 모깃대를 잡으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몇 마리는 잡을 수 있지만 결국 자원이 더 빨리 소모됩니다. 이 불균형이 문제를 만듭니다. 현대 방공 시스템은 이런 전투에 맞게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패트리엇이나 나삼스, 아이리스-T 같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첨단 방공 시스템 중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들은 전투기나 순항미사일, 그리고 고가치의 고속 위협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느리고 값싼 드론을 상대로는 너무 과한 무기입니다. 수십만, 많게는 한 발에 100만 달러가 넘는 무기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표적을 파괴하는 셈입니다. 네,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아 부담이 큽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에 이미 이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밤마다 공격을 당했고 값비싼 요격 미사일만으로는 장기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현재 걸프 지역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금이 많아도 공격이 계속되면 결국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더 비싼 미사일 대신 더 현명한 질문을 했습니다. 값싼 공격을 더 저렴하게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상황이 바뀝니다. 블릿이 등장합니다. 걸프 지역에서 드론으로부터 안전하려면 이런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제너럴 체레시냐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작고 빠른 요격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샤이드와 같은 드론을 추적해 공중에서 파괴하는 임무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드론은 카메라로 자율 조종하며 목표물에 충돌하거나 근접 폭발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론은 무거운 시스템이나 복잡한 발사 장치 없이 집중적이고 단순합니다. 지상 운용자들은 레이더나 관측병의 조기 경고를 받은 뒤 몇 초 내에 표적 정보를 총알에 넘길 수 있습니다. 드론은 전자광학 카메라로 최대 600m 앞까지 스캔하며 앞으로 빠르게 돌진합니다. 드론이 샤이드를 포착하면 카메라가 목표를 고정하고 운용자나 드론의 컴퓨터 비전 소프트웨어가 드론을 곧장 목표로 조종해 타격합니다. 이러한 빠른 레이더에서 카메라로의 전환 덕분에 드론은 신속하게 발사되어 야간이나 악천 후에 드론대가 몰려와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레이더 안테나나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소규모 팀, 간단한 발사대, 그리고
정확히 목표물을 사냥하도록 설계된 드론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순함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 설계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비용 절감, 신속 제작, 원활한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3D 프린팅 부품을 최대한 활용하고 생산 라인도 수요 증가 시 빠르게 확장할 수 있게 설계된 것입니다. 이것의 제작, 유지, 활용에 관한 모든 선택은 같은 목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대상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샤이드 드론은 보통 시속 220에서 250km로 순항합니다. 이 탄환은 그 비행 프로필을 고려해 설계됐습니다. 비현실적 기준이 아닌 현장에서 맞설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그 수준에 도달하면 단지 맘먹는 데 그치지 않고 그때부터 앞서 나갑니다. 이 탄환은 시속 310km까지 낼 수 있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뒤쳐져서 따라잡으려고 애쓰는 대신 빠르게 거리를 좁혀서 목표물이 반응할 틈도 없이 공격 위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가격입니다. 배당 가격은 약 2,100달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란보다 더 많은 돈을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전체 판을 뒤집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방어에 쏟아붓는 대신 그들은 더 적은 돈을 쓰면서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질 수밖에 없던 숫자의 게임이 갑자기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제 방어자는 더 이상 값비싼 미사일을 저렴한 드론에 쏘지 않고 실제로 목표물보다 더 저렴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작은 변화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전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전쟁의 경제학이 이제는 방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드론 전쟁의 시험장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새로운 공격이 이어지고 빠른 조정과 쓰라린 교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연구실에 있거나 통제된 환경에서 시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진짜 운용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압박이 매우 인상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분릿 등 요격 드론이 샤이드 격추를 주로 담당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구역에서는 70%에 달하기도 하며 이는 단순 개선이 아니라 방공체계 운용 방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뜻합니다. 시스템이 작동한 후에도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때부터 속도가 더 붙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모든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스템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카메라는 선명해지고 유도는 더 안정적이며 레이더와 지상 관측자, 조작자 간 연결도 강해졌습니다. 모든 개선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하게 발사하며 드론이 목표에 가까워지기 전에 거리를 좁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더 다재다능해졌습니다. 이제는 야간에도 작동할 수 있고 붐비는 도시를 방어할 수 있으며 한 번에 하나씩이 아니라 몰려오는 드론 무리도 상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준의 신뢰성에 도달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실험 중인 무언가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실제 압박 속에서 실제 결과를 동반하며 사용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만큼 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2026년 3월까지 같은 유형의 드론 위협이 걸프 지역에 확산되었고 양상도 이미 익숙했습니다. 이란 드론들이 지역 곳곳의 주요 목표물을 타격하기 시작했고 각 공격은 새로운 압박을 더했습니다. 바레인에서는 백호 정유소가 심각한 타격을 받아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드론 공격으로 국제공항의 연료 탱크에 불이 붙어 잠시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쿠웨이트에서 미군 기지가 공격당했고 바다에선 상선들이 손상돼 일부는 화재나 선체 구조 손상으로 버려졌습니다. 이 사건들이 쌓이면서 인명피해와 선원 실종, 항만 노동자 부상이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압박 지점이 뚜렷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발생하는 어떤 혼란도 오랫동안 그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거의 즉시 외부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반응이 그렇게 빠른 것입니다. 유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운송 비용이 오르며 보험료도 상승합니다. 그로부터 영향은 계속해서 시스템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연료가 더 비싸지고 물품 운송 비용도 더 올라가며 머지않아 그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까지도 일상생활에서 그 영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크라이나를 매우 직접적인 방식으로 다시 이 이야기로 끌어들입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방관하거나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이란이 러시아 동맹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적과 싸우는 이들을 훈련할 교관들을 보낼 자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이 현재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등 걸프 국가들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현지 군대를 훈련시키고 실제 작전 시스템 구축을 돕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입증된 저비용 드론을 사용해 실시간 요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 지원이 자리 잡으면서 초기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성공적인 요격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요 시설들이 반복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요격 드론의 생산도 확대되고 있으며 수만 대 규모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입증된 성능과 공급 증가로 균형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통제된 환경이나 제한된 시험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실시간으로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요격이 큰 의미를 갖습니다. 드론 한 대를 격추할 때마다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저비용 방어 하나하나가 전 세계 경제에 훨씬 더 큰 비용이 드는 연쇄 반응으로 번질 수 있었던 사태를 막아냅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보세요. 바로 여기서 전체 그림이 진짜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단순히 도움을 청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도움을 제공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하드웨어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오랜 압박 속에서 빠르게 적응한 경험을 수출 중입니다. 이런 경험은 실제 상황에서만 얻을 수 있으며 이 시스템들은 이론이 아닌 실전에서 만들어졌기에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들은 실제 위협에 맞서 밤마다 시험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전술들은 교실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장에서 만들어지고 실시간으로 조정되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파트너로서 가치를 갖게 되며 드론 공격을 겪는 국가들에 특히 중요합니다. 현실이 받아들여지면서 수요도 늘고 더 많은 나라들이 그 격차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방공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저렴하고 빠른 드론 군집을 막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저비용으로 신속히 확장되고 공격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생존하기 위해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하나의 완전한 산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단순히 드론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들이 방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미래의 분쟁에 대비하는 방식, 그리고 압박이 커질 때 누구에게 의지하는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란, 러시아, 샤이드 드론을 쓰는 다른 나라들도 이제 속임수가 드러났습니다. 군집의 이점은 사라졌습니다. 비용의 이점도 사라졌고 기습 효과 역시 무력화되었습니다. 물론 이란은 여전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른 드론을 만들 수도 있고 신호를 방해하거나 유도 장치를 개선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그레이드는 비용을 더 높일 뿐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게 바로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이제 정리해보면 이란은 값비싼 기존 방어 체계를 저렴한 군집 전략으로 압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인 압박에 단순하고 빠르며 저렴한 해답인 블리스로 대응했습니다. 이 해결책은 이제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주요 에너지 경로를 실시간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드론 전쟁에 경제학이 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예산이 많은 쪽이 항상 이기는 게 아니라 더 똑똑한 경제 논리를 가진 쪽이 이깁니다. 이제 그 균형이 기울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절박한 필요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세계 에너지 공급을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란의 저렴한 드론 전쟁이 같은 수법에 당하고 있습니다.